풀어내는 레깅과 살로잉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스윙을 자꾸 키워서 오히려 스윙을 망쳐버리는 예를 우리는 필드에서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죠. 스윙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도 아주 극단의 단점을 노출하는 게 바로 백스윙의 크기입니다. 백스윙의 크기는 실제로 어떤 스윙을 하든 내가 어프로치를 하든 아니면은 풀스윙을 하든 드라이브를 하든 롱아이언을 하든 우드를 하든 어떤 적정한 백스윙의 크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스윙을 통해서 털어내고 풀고 몸의 회전을 통해서 또 바디의 움직임, 하체 움직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커버린 백스윙은 자칫 어깨에 많은 힘과 손에 많은 악력을 주면서 팔의 긴장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큰 백스윙이 큰 먼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큰 백스윙을 통해서 경직된 몸을 만들다 보니까 탑에서 가장 먼저 손부터 써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스윙의 크기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레슨을 통해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주의 집중해 주시고 제가 먼저 이 드라이브를 적정한 크기의 스윙을, 백스윙을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백스윙이 크지가 않아요. 거의 나는 느낌에 거의 하프 스윙이라는 느낌 정도로 이렇게 스윙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하프 스윙의 정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이미 백스윙이 다 갈 만큼 다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윙을 굳이 내가 크게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제가 공을 치면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백스윙을 거의 하프 스윙 정도로 했는데 그냥 저는 하프 스윙이라고 요 정도 했는데 아마 이 정도는 스윙이 크기가 올라갔을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내가 스윙 크기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스윙은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만들어내나 그러면 바로 오버크로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크게 올라갔을 때 되돌아와야 되니까 손부터 먼저 이렇게 써버리는 이런 잘못된 스윙,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스윙 속에서, 이런 작은 스윙 속에서 내가 임팩트에 공에 전달되는 파워에 힘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스윙을 통해서 적당한 자기 자신의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른 가동 범위가 있어요. 그 가동 범위 안에서 특히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 특히 독학 골퍼들이 거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백스윙 크기만을 크게 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 크기를 좀 일정하게 잡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 스윙의 장치들, 가령 역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힌징을 통해서 풀어내는 레깅과 살로잉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스윙을 자꾸 키워서 오히려 스윙을 망쳐버리는 예를 우리는 필드에서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적정 백스윙이 뭐냐면은 바로 백스윙 들어가서 시작할 때 하프 스윙 같은 느낌의 스윙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하프 스윙을 지금 한다라고 해도 하프 스윙인데 이렇게 하프 스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는 분명 하프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나는 하프 스윙이 여기인데 아마 분명히 스윙을 했으면 한 이 정도는 올라갔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적정한 높이의 스윙 크기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내가
하프에 좀 더 작은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들면은 아마 하프 스윙까지 갔을 거예요. 자, 거기서 앞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가지고 요 정도 스윙을 했다. 자, 요 정도 스윙을 했다. 요 정도 스윙을 했는데 하프 정도 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 하프 밑에 스윙. 아마 화면상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분명히 하프 정도로 올라왔을 겁니다. 저는 하프보다도 한참 밑에서 쳤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윙이 우리가 어프로치에서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일으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자, 내 스윙의 크기가 하프 정도로 왔을 때 나는 내 거리가 가령 이 클럽이 P라면은 하프 정도 왔을 때 내가 여기에 한 85 정도 간다. 이러면은 85m를 치기 위해서 내가 하프를 올린다. 이거는 분명히 풀스윙처럼 올라간다고. 제가 하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결국 뭡니까? 하프 스윙의 이 몸의 반동, 하프 스윙을 올려면은 하프 스윙보다 좀 더 적은 스윙을 통해서 우리는 하프 스윙을 만들어내는. 자, 하프 스윙을 제가 한다라면은 아마 제 스윙은 여기에서 한 이 정도에서 멈춰야 비로소 하프 스윙으로 가는 스윙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제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하프 스윙을 해야 내가 85m를 간다라면은 제가 하프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요 정도의 스윙, 요 정도의 스윙에서 하프 스윙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한 85에서 90m 정도 가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캐리 거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의 크기의 조절을 본인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탓에 하프 스윙 가면 풀 스윙에 거의 다 접근해요. 대다수 아마추어 분들이. 그래서 우리 프로들은, 선수들은 이 스윙의 문제를 끝없이 고민하면서 하프 스윙일 때 나는 심리적으로 이 정도 간다. 또 하프 스윙보다 풀 스윙 갔을 적에는 나는 하프 스윙 정도 간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스윙을 작고 단단하게, 작지만 단단하게, 간결하게, 그 스윙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비거리를 정확하게 맞추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요 스윙을 하프 스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프 스윙을 했는데 분명히 풀 스윙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느낌. 그래서 자신의 스윙의 크기의 정도를 미리 잘 체크하셔서 그 크기에 따라서 자기가 상상하는 크기보다도 항상 20-30% 정도 더 크게 업이 되는 사실을 촬영을, 개인적인,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촬영을 해서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게 내가 필드에서 제대로 된 어떤 비거리를 맞춰내는데, 특히 어프로치는 더더욱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샷이다. 감사합니다.